세 번째는 3천역설, 네 번째는 6변역설, 다섯 번째는 7역상설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예전 분들이 한 것을 요약 정리한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서 첨가한 부분도 있고 아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 좌표를 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숫자로 하는 것은 기억하기 쉬우려고 그랬습니다. 그냥 바로 풀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먼저 주역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를 한번 핵심 원리로 접근해 보면은요. 아까 그 핵심 원리에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도, 낙서. 예, 그걸 도서역이라고 그러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왕필류의 의리역과 중정응기법. 그 다음에는 상수역의 간지와 납갑법. 이게 크게 세 가지예요. 근데 그게 이 세 가지들이 여기 하나에 소속돼요. 그것들이 나중에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말한 그 다섯 가지는 뭐에 관한 분류입니까? 다섯 가지 이렇게 하시겠다고. 다섯 가지. 그러니까 오늘 핵심 원리를 제가 복사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에 맞춰오느라고 그냥 못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핵심 원리를 다섯 부분으로 접근하려고 그럽니다. 이 세 가지 접근 방법 중에 그렇죠. 제가 이제 나름의 정리한 거를 가지고 종합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선생님이 원리론 강의한 이후로는 많은 분들이 1태극, 2양의, 3삼재, 4사상, 5오행, 8팔계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합니다. 아니냐 그러면 주역의 원리론 입장에서 1태극, 2양의, 4사상, 8팔계로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가 못하는 것을. 근데 저는 그것은 전체를 본 다음에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하도낙서로 했을 때 심플한데 그래서 그 측면을 택하지 않고 제가 책을 가져왔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선생님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는 핵심 원리 주역 말 그대로 바뀌는데 다 바뀐다. 이게 주역의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 원리입니다. 동서 철학이 크게 종교가 두 개로 나눕니다. 변화의 철학과 불변의 철학. 근데 주역은 변화의 철학입니다. 동양 철학은 다 변화의 철학입니다. 서양도 불변의 철학과 변화의 철학 두 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간이 두 개가 동시에 있는데 왜 어떤 데는 변화를 강조하고 어떤 데는 불변을 강조할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변화가 많으면 불변을 기준으로 잡을 겁니다. 내가 있는 상황이 변화가 더디면 변화를 잡을 겁니다. 실제는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상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중국 대륙이잖아요. 대륙은 어떻습니까? 변화가. 불변의 철학이 바닷가하고 사막에서 나와요. 거기는 어떻습니까? 수시로 변해요. 불변의 좌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불변의 좌표를 어디서 찾냐? 별자리에서 찾아요. 사막 보시면 금방 이렇게 해버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별자리 천문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변화가 더디다 하면 이 변화의 조짐을 파악하지 않으냐 그러면 관계 맺기를 못하거든요. 특히 농경사회는 어떻겠습니까? 그 변화의 주기를 앞서도 뒤서도 안 되거든요. 대륙 철학에서. 그래서 이런 시공간과도 사유체계가 분명 연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큰 철학들은 통합합니다. 그런 측면을 이합전의 육생론으로 1강에서 했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주역을 뭘로 생각하냐. 주역은 우리가 보고 있는 주역만 주역이 아니다.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 봅니다. 진리를 다루는 건 다 주역이다. 이 관점이 먼저 새겨져야 된다 봅니다. 진리를 다루면 다 주역이다.
근데 주역이라는 책에서는 그 진리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설명한다. 성서에서는, 불경에서는, 플라톤은, 하이데거는, 유학에서는, 도교에서는, 진화론에서는, 신론에서는, 우연론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가? 근데 주역은 어떻게 접근한다? 이게 주역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진리를 다룬 건 다 주역이다. 주역이라는 책도 한 부분이지. 주역을 만학의 제왕이요. 주역에 모든 것이 있다. 그래서 다른 사유책에 비해서는 풍성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 말은 넌센스입니다.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일무이한 게 주역이다 그러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훌륭한 책입니다. 저는 정말 주역은 훌륭한 책이라고 봅니다. 완결먹으려는 아닙니다. 사마에 가보십시오. 하느님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땅에서 어찌할 수 없는데 불가합니다. 근데 이제 교유가 되면 이제 벗어날 수가 있죠. 한계에서. 그러면 요즘식으로 이제 간단히 현대적 측면도 언급을 해드리면 좋으니까요. 주역은 모든 것은 변하는데 규칙을 가지고 변합니다. 자체의 원리로 변합니다. 저절로 그렇게 자연입니다. 우연도 어떤 절대자도 절대 이성도 이데아도 아닙니다. 저절로 그래요. 변하는데 변화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이 하나가 양면성을 띠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기유행이라고 그래요. 하나의 기운이, 생명이 흘러다닌다. 그래서 움직이는 이 측면과 멈추는 이 측면, 발산하는 이 측면과 수렴하는 이 측면, 밝고 어둡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강하고 병들고, 이런 모든 것을 상징체계로 다 집어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양면 구조를 띠고 있다. 기철학의 대명사인 장행거라는 분이 멋지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문자로 이렇게 표현해요. 일필유양이라. 하나에는 반드시 양면성이 있다. 하나에는 반드시 양면성을 띠고 있다. 이 양면성은 근원으로 올라가면 하나의 두 작동에 불과해요. 하나이면서 둘이요. 둘이면서 하나다. 이때 둘은 뭔가 상대성이란 뜻이에요. 꼭 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지만 여기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또 나눌 수 있잖아요. 여기에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멋진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일고로 신이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인데 두 개로 나눠지니까 참 신묘하다. 묘하다. 이고로 합이라. 이게 각자성을 띠는데 이 각자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로 결합될 수 있다. 일필유양을 딱 전제로 대고 하나인데 왜 양면성을 띠냐. 그래서 신묘하다고 그러고 두 개로 존재하면 그것들이 관계 맺어서 새로운 것이 창출이 됩니다. 이고로 합이라. 요것을 그림을 이렇게 문자로 멋지게 표현한 불과합니다. 자, 이런 사유가 그럼 여기만 있을까? 반야심경이 동양 사람들 좋아합니다. 왜? 이 사유랑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반야심경에 보면 핵심이 뭡니까? 예, 오원 개공. 오원은 뭔가? 바로 현상계입니다. 그것을 반야심경에는 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색을 5가지로 말한 거죠. 근데 그것의 본 모습은 봤더니 관계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다. 그게 공입니다. 그래서 근본과 현상이 둘인지 알았는데 둘이 양의 측면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 측면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제가 둘인가 싶었는데 둘이 아니더라. 그래서 색불
이공, 공불 이색이 그 다음 단계로 자연이 나옵니다.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더 한 단계 논리가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는 논리가 이렇게 쫙 넘어가는 겁니다. 논리가 대단한 논리학이죠. 제일 처음엔 색으로 봤겠죠. 그 다음에 공 봤겠죠. 이번엔 색공 관계로 봤죠. 마지막에 색공 둘이 아니다. 인류 사회가 이거밖에 없어요. 4단계. 논리 구조가. 논리학이 여기서 정점이에요. 동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이에요. 이게 색이에요. 이게 공이 곧 색으로 드러나고 색이 곧 공이잖아요. 언어에 매이면 안 됩니다. 언어가 가리키고 있는 의미를 읽어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현대 과학으로 한번 갈게요. 양자역학. 모든 것들은 양면성을 띠고 있다. 일필유양. 입자와 파동. 움직이니까 파동이죠. 이 측면, 이 측면이 있죠. 입자죠. 근데 양자론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하나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상대성 이론이나 불확정성 이론하고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건 확률론이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확률도 있고 규칙도 있어요. 규칙이 고전역학이고 확률론이 현대역학이잖아요. 절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개가 결합돼야 진정한 존재를 설명합니다. 이게 주역의 원리론이에요. 그래서 주역 공부는 세 단계가 필요하다. 첫째, 주역 밖에서 주역을 보는 것. 두 번째, 주역으로 주역을 보는 것. 세 번째, 주역으로 세상을, 밖을 보는 것. 먼저 주역 밖에서 주역을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어려워요. 주역은 어떤 개연성을 얘기하는 그 확률적인 그 사고방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양과 응. 양은 딱 정해졌어요. 이것은 개연성이에요. 여기에 이게 입자, 이게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역을 보고서 그렇게 좋아한 겁니다. 자기가 접근하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런 도식에서 이런 게 설명이 되고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이 앞전에 이것을 인간 심리로 했을 때 융을 가지고 설명드렸죠. 한마음, 양의 외양성과 음의 내양성. 그 다음에 이걸 나눠요. 이렇게. 그러면 음에서 양으로,